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 드리고 있는 개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인원이 좀 많이 적어졌죠.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서류 전형 배수를 기존에는 7배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5배수로 줄이다 보니까 이번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고 좀 제대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먼저 항목은 4개의 항목이죠. 물론 경력과 경험 기술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늘 작성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항목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와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작성 분량은 1000바이트고요. 분량이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한 가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해당 직업윤리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당시 상황과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당시 상황과 그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요, 지원한 직렬의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약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걸 개선 그리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결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 항목이 첫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은 예전에 나왔던 항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죠. 우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유와 결과입니다. 작성 주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실천, 경험을 써주시는 거고요.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도대체 작은 걸 뭘 써야 될지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자원 전략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텀블러를 늘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텀블러를 난 자주 사용해 이런 것도 괜찮고요. 난 집에서 꼭 뭐 절수를 하려고 노력해 또는 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해. 그리고 난 버스를 탈 때 줄서기를 잘해. 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를 잘해. 또는 난 꾸준히 그동안 헌혈을 많이 해왔어. 이런 것도 좋고요. 뭐 봉사활동도 괜찮습니다. 대신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히 여러 번 한 거여야지 어느 날 딱 한 번 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소재들로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핵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작은 것을 먼저 나 이거야 라고 딱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제시해 주시고 난 텀블러야 딱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 또는 그런 계기들 또는 이런 실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 한다면 이런 실천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계기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 이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서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좀 써주시고요. 저는 늘 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텀블러를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고 이런 텀블러를 계속 활용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어려움들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이 작은데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뭐 어렵고 번거롭기도 하고 또 가끔 가방에서 뭐 음료가 새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실천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래서 매일 아침 뭐 신발장에 뭐 텀블러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써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 결과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거나 또 칭찬을 받았던 이야기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재활용 장에서 분리수거를 잘했더니 경비 반장님께서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참 꼼꼼하게 분리수거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로 내 보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뿌듯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기여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설득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입사 후에도 이런 작은 실천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다짐은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분량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실천했던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또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강조해주고 이런 부분들의 분량을 좀 더 채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을 작성하면서 좀 주의하셔야 될 차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실천을 소재로 삼으시는 게 좋고요. 거창한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 핵심 부분에서 먼저 이런 실천을 제시하고 그런 이유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 그래서 뭐 작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텀블러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자원을 절약하고 뭐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천에 따른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또 불편했던 점, 번거로운 점들, 또 손해봤던 것들, 이것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있죠. 그게 이제 좀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무엇을 많이 했다를 쓰시기보다는 어떻게 했느냐, how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how를 좀 보여주실 수 있도록 쓴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이죠. 공공기관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를 한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그런 직업윤리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상황과 결과 포함시켜서 써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작성 주제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좀 중요한 직업윤리를 직접 준수했던, 실천했던 경험을 쓰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성 방식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성 소재를 또 고민하실 것 같아서 작성 소재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누가 보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뭐 이렇게 성실히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고 또는 뭐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이런 정직함 도 괜찮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책임감. 그 다음에 아무리 화가 난 고객에게도 밝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이런 친절. 그 다음에 공정성, 청렴, 봉사헌신, 개인정보 누출 이런 것들도 있고 비밀 엄수 이런 것들이 다 직업 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고 또 직접 실천했던 경험이 있는 거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재 중에 이제 청렴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만약 이제 간호사님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퇴원하실 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고맙다고 음료수 같은 거 주셨는데 거절했던 거 이런 것들을 청렴 소재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청렴 소재가 마땅한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청렴 소재를 쓰면 오히려 나중에 면접에서 어떤 난처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청렴은 좀 쓰실 때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성 방식 스토리텔링이어서요. 공공기관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딱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직업윤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직이나 건보에서 왜 필요한지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 직업윤리를 지켰던 경험을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였어,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였어, 그런데 직업윤리를 지키기가 어려워,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찾아오시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뭐 친절하게 하기 어려웠어, 또는 가끔 화를 내시는 고객들이 찾아와서 언성을 높일 때마다 나도 속이 상했어, 이런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여러분들 고민들, 내적 갈등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언급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조직을 대표한다는, 내가 조직의 얼굴이란 마음가짐으로 그런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써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친절이라고 한다면 어떤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 이런 것도 가지고 쭉 쓴다면, 그때 이렇게 한 고객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언성을 높이고 이런 이야기 써주시고, 어떻게 그분을 친절하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 써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과가 있겠죠. 결과. 그랬더니 동료나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칭찬을 들었어, 또는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었어,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 문화를 개선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직업윤리나 이런 부분들을 나는 잘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지켰어,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쓰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분량이 좀 여유가 있다면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도 이런 직업윤리를 잘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겠다, 이런 다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차관점은요, 직업윤리를 먼저 확실하게 읽어야 라고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강조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창한 직업윤리보다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실전 경험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업윤리를 선택할 때 이왕이면 해당 직무,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업윤리면 더 좋겠죠.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인정, 신뢰, 칭찬들을 성과로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업윤리 항목은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논리서술 방식으로 쓰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경험을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서 경험적으로 쓰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논리서술 방식으로 짧게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쓰셔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당시 상황과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와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상의 전환,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디어예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이고요.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할 때였었는데 어떤 것이 목표였어까지 언급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어? 또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좀 강조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하는 모습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가는 버스에 앉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하고 설득했습니다 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제안이나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옵션이에요.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중요한 건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생각,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꼭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 해결책 아이디어죠. 발상의 전환. 그 해결책을 이런 해결책이었고 이걸 이렇게 적용했어.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또는 동료와 함께 했어. 이렇게 협업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결국 내가 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성과를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써주시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 발생의 원인을 뭐 기존의 방법을 여기다 언급해 주시고 여기에선 새로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를 여기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작성 소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복사기 위치를 바꿨어. 또는 복사기 옆에 뭐 종이를 많이 갖다 놨어. 또는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뭐 전자팩스 이런 것을 어떻게 했어. 또는 고객들이 민원 창구를 잘 못 찾고 헤매해서 내가 안내 표지판을 선배한테 제안드려서 안내 표지판을 만들었어.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뭐 때문에 뭐 체온 측정을 할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신경 썼어. 이런 건 작은 것들이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들이 뭐 주문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바꿨어. 또는 뭐 판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들의 줄이 너무 길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했어. 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또 이런 빈 음료들이 나오지 않도록 뭐 이렇게 바꿨어. 이런 것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서 근무할 때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링거줄을 잘 정리했어.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있었던 여러분들 뭐 이를테면 어르신들께 밥을 이렇게 입에 이제 떠 넣어 드려야 되는데 계속 밥알을 흘리셔서 옷도 더러워지고 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차관점 말씀드리자면 거창하고 특별한 아이디어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발상의 전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노력이 꼭 보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상 전환에 따른 해결책과 함께 동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항목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지막 항목이죠. 지원 직렬의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의 약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경험을 결과 포함해서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 주제는 지원 직무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약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성 방식은 논리 서술 방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건보의 이런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행정직 직무는 행정직 직원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단 행정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이런 부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거나 그 약점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을 한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로 작성하셔도 되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노력해서 결국 약점을 보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 약점을 보완했어. 직무 역량을 향상시켰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입사 후에도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공단에 이렇게 기여하겠다 라고 다짐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 소재는요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정직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직무 경험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인턴을 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 직원 업무가 이런 고객 응대가 많아. 그래서 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어. 또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요양직의 경우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만성 질환자 분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내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런 내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어. 또는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환자분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IT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어. 또는 요양직 내가 뭐 이를테면 임상 관련된 지식과 경험은 많은데 복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복지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어. 또 이걸 또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안할 점은요, 어떤 하나의 경험보다는 좀 나열식으로 한 두 가지 노력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하나로 작성해도 되지만 만일 저한테 쓰라고 한다면 두 개 정도로 나누어 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좀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이게 핵심이니까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걸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했던 결과 또는 성과가 좀 구체적인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이런 다짐들을 짧게 포함해 주시면서 작성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은 상반기 항목과 비슷하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작성하실 텐데 그렇더라도 그 키워드 같은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런 약점 이런 것들로 이런 단어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키워드들 아시겠죠?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좀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담도 많이 되시고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자기소개서 완성짓는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또 면접 강의, 또 면접 컨설팅을 통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마무리 짓고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